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저희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AJ 인베스트먼트 주식 전략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세압 베스트힐지주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어요. 본부장님, 네. 세압 베스트힐지주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당시에는 이제 지주사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해당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단은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상단으로는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룸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1,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현재가 대비해서 5%가 안 되는 범위 내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압 베스트 지수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일단 한 추가적인 10% 정도 상승 룸을 남겨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TSMC가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는 다소 빠지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6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네.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투톱 중에서 좀 하반기에 더 흐름이 좀 좋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어느 쪽이라고 보실까요? 둘 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하반 경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는 빠르게 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다음 주 초에 바로 돌려 세워 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뭐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올라간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앞으로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자금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도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H20과 B40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해주는 모양새가 만들어졌죠. 물론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사양 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모바일 사업부도 있죠.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모바일 사업부 쪽에 대한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뭐 신제품에 대한 반응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바일 사업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같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가총액 자체가 400조에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탄력도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둘 다 하반기에 잘 갈 것 같지만 일단 SK하이닉스는 하반 경직성을 조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6월 이후로 정말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꾸준하게 지금 사들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바닥이 좀 확인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의 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데는 역시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삼성그룹주까지 동반해서 상승했지만 오늘은 뭐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그런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덕호 대표님, 재료 소멸에 따른 단기 하락, 그 세론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그룹주들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요즘 삼성 붙은 종목들 되게 핫했어요. 삼성 SDI도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지금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그룹주의 이슈보다는 상법 개정안 이슈로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법 개정안 이후에 주주들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한 어떤 회원들, 그러니까 환원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되게 높다 보니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용 회장이 뭐 삼성물산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은 삼성그룹 내에서도 항상 회자가 되어 왔었고, 이번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우리 이재용 회장께서 뭐 틈만 나면은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면은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연례 행사 끝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텐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세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몇 개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이 좀 주가 반락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K킥스, 그러니까 킥스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준비금과 어떤 재무구조 개선 상태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상승 탄력이 높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뭐 지주사 역할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 올라갔던 거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개선세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이재용 회장의 이제 그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감에서 다시 한번 조정시 매수해보자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주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IT 업종 내에서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로 연일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이nem텍이 역시나 대장주로 치고 나가면서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돼요? 네, 라는 이런 간단한 제목으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틀 전에도 이 시간에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막 움직이길래 여쭤봤더니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략을 들어봤는데 정말 계속해서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더라고요. 이런 대장주 파이nem텍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힌지, OLED, 기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후발주자로 좀 눈을 돌려보는 전략이 유효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아마 제가 야간 투자본부 블라인드 뷰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KH바텍으로 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폴더블은 힌지에서 시작해서 힌지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힌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히려 이제 OLED라든가 기판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힌지가 먼저 부각을 한 것뿐이에요. 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실적 안 좋다, 뭐 불리하다, HBM 납품 못 하더라, 뭐 이거 한다 하는데 맨날 가스라이팅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이슈가 터졌습니까? 삼성 그래도 핸드폰은 잘 만들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번에 K-팝 때문에 터져 나왔던 그 까치 보고 저거 갤럭시 버드 아니야? 카메라 모양이 갤럭시 폰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은 것을 잘 해냈다는 거죠. 이번 언팩 행사에서도 그런 센스들을 좀 잘 발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폴더블의 이슈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플도 갑자기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 가지고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프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신년에 우리도 이 폴더블 내년에 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니까 지금 파이네텍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힌지주들이 부각된다는 거는 이제 폴더블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되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단가 경쟁이 시작될 거고 당연히 여기서 힌지 마진율이 올라가겠구나는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이 됐을 때는 그동안 갖고 있던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순환매 기점을 본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접기 위한 경첩이었던 힌지가 잘 간다면 경첩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패널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OLED가 한 번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순환매들은 좀 자연스럽게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과잉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분할 매도 혹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서 현금화를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폴더블폰 테마 내에서는 힌지가 대장은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워낙 또 종목별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힌지 관련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좀 수익을 챙기고 순환매 관점에서 이 수급을 또 OLED 쪽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역시나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 제약바이오 저희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50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알테오젠 단기 고점이 좀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쉬어갔다가 추가 상승, 2차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뭐 CPI라든지 P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그런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년되는 느낌이라든지 연기될 수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결국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장의 제약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 또 2차 전지가 좋은데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었죠. 근데 이제 코스닥과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알테오젠이 대장주의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미국 쪽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응증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라는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단발적인 우리가 가시권에 볼 수 있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알테오젠이 무조건 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물론 증권가 레포트를 본다면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만 놓고 본다면 저는 아주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상징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에 가장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50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 밀려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전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쪽에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정이나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이 다시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차 상승 조금 쉬었다가 2차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똑똑하신 게 제약 바이오 기업들별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정말 유심히 또 잘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료로 띄워드릴 텐데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다 다릅니다. 김덕호 대표님, 최근에는 실적까지 좀 뒷받침돼야 또 잘 움직이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어떤 모멘텀, 어떤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도는 거는 지난 6월에 이제 섹터 자체는 뭐 좋다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동반이 잘 안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정책 테마주가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쏠림 현상이 컸죠. 그러니까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어머나 이렇게 빠졌어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그만큼 이제 쏠림 현상이 풀리면서 순환매가 돈다. 그러면은 이제 기대주로 간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뭐 파월 의장 압박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이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일단 미국 임상에 대해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중국 바이오 기업과 협력 여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시바이오라든가 뭐 이제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생물보안법에서 얘네들은 안 돼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시앱텍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뭔가 CMO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논란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 신약에 대한 임상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수출 승인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대비했을 때면은 단기적인 반등에서 임약 성과는 충분하다라는 거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인데 지금 안정적으로 실적을 매는 기업이 매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바이오 기업보다는 제약 기업에 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반 제네릭 상품을 그동안 잘 팔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밴드를 확대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때문에 발목 잡혀서 뭐 수출을 대표로 못했던 기업, 뭐 대표적인 게 HLB가 있겠죠. 작년에 바이오 대장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결국은 수출 계속 안 되니까 주가가 많이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때문에 발목 잡힌 거 아니까 안 되겠다. 리보세날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화성시에 있는 공장이 향남 공장을 지금 계속 개선하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매출이 이전 분기 때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나왔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점에서의 접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미국 임상 통과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규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좀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이 있다면 좀 옥석을 가려주실까요? 네, 일단 뭐 2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에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이기 때문에 대장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캠이라든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이 제약 바이오인데 네.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이따가 예.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 또 제약 바이오 기업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징주로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또 제약 바이오와 함께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의 9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튬 선물 가격도 오르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네.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미국의 대중 규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찐 반등일까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죠. 그쵸.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흑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왔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관점을 드리면서도 주가 자체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작년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을 때 흑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왔을까요? 전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라든지 소재 쪽에 대한 가격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점대가 업황이 저점대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데 일단 저는 큰 대전제로 깔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전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같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온 과정에서 전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를 매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2차 전지 쪽에 대한 하방 주체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까지는 저항대에 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돌파를 해주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하는 이 전고체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올라왔는데 장 후반까지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하더라도 대장주 위주라든지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 엔솔을 바로미터로 삼고 대형주 위주로 일단 접근하죠. 오랜만에 또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김덕호 대표님한테도 질문 드릴게요.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좀 주목해야 될 때다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공략주로 소개됐었거든요. 퀀텀스케이프라는 그 전고체 배터리 미국 기업이 단기간에 1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좀 긍정적인가요? 저는 앞서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종목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고체가 가려고 하더라도 전고체는 2027년도에 양산믹 상용화가 지금 목표가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빨라야 26년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고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 상승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크다고 봐요. 퀀텀스케이프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이고 자국에서 생산하고 IRA 법안 관련해서 수혜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 효과 받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수출에만 너무 의존을 하는데 수출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IRA 세액공제 쪽, ACMP 쪽에서 세액공제 쪽에 만약에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ACMP가 사실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주가 못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왜 계속 못 갑니까? 그동안 실적 좋다고 하지 않나요? 그 실적이 어디서 났습니까? 미국 세금 받아가지고 만든 실적이었잖아요. 매출보다는
예상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왔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관련주를 보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래도 2차전지 쪽에서의 중장기 모멘텀을 갖고 내가 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까지도 펀더멘탈이 강했던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두 분 다 준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네. 탑픽주는요? 네, 오늘 저는 좀 새로운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업 중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뭐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대형주 중에서 대웅제약이라는 기업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유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4,9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이라서 우리가 앞서서도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경쟁사가 사노피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쟁사가 철수를 하면서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백신 쪽에 대해서 독점 공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천만 도주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올해 이제 7월달, 8월달, 2분기, 3분기부터 9천만 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가동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삐끗거릴 수도 있는데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가 이하에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전 그래도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독점 공급 쪽에 대한 메리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1,500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바이오로직스에 의해서 우리 김덕호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징검다리로 이 투자의 눈을 출연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이제 리가켄 바이오에서 또 바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K캡 그리고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과 그리고 이제 음주가 많이 늘어났을 때 보통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은 뭐 음료 리콜도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에크노글루타이드와 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 수혜들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비만 치료 그리고 이제 식사 그리고 이제 음주 많은 부분에서의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HK 이노엔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